경제가 미궁에 빠졌을 때는 부자가 되는 기회를 찾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면은 어떻게 부자가 되겠습니까?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패닉이 빠졌을 때 그때가 기회를 찾는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물려있는 계좌, 마이너스 가지고 있는 계좌를 가지고 어떻게 다음에 기회를 찾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은 쉬는 것도 투자란 것이다. 내가 불리할 때는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가장 유리할 때가 언제입니까? 사람들이 패닉에 빠졌을 때가 내가 가장 유리한 시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페이지가 안 넘어가는데, 자, 비트코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비트코인을 설명할 때마다 제가 얼마나 많이 설명을 했습니까? 저는 그래서 제목에 비트코인을 따로 안 달았어요. 왜? 사람들이 몰려와서, 코인층들이 몰려와서 얼마나 저를 괴롭혔습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방송을 한다고. 네, 이제는 무슨 얘기합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 그래요, 사람들이.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작년 3월 이후 우리의 최고점 8천만 원 찍었을 때 내려가는 과정에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바닥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 3,500만 원 밑으로 깨고 내려가기에는 매수. 왜 매수입니까? 최 바닥이 3,300만 원이라고 했어요. 3,300만 원. 이 밑으로는 가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왜 못 갑니까? 한 번에 못 간다고 그랬죠. 이게 왜? 시간이 안 맞기 때문에 시간이. 그래서 여기서 3,300만 원에서 3,500만 원 사이에는 무조건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네, 올라갔다가 주저앉거나 아니면 전고점까지 올라갔다가 주저앉는다. 아니면은 전고점을 살짝 이탈했죠. 올라갔다가 결국에는 이전에 만들었던 3,500만 원을 다시 붕괴시킨다고 그랬습니다. 이 3,500만 원을 다시 붕괴시켜서 코인은 결국에 제로가 된다고 그랬어요. 제로.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인 이익을 만들려고 노력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결국엔 제로가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는 3,500만 원을 찍고 나서 얘기를 한 게 아니고 3,500만 원, 3,300만 원 채바닥을 찍기 전에 이 내려가는 과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절대로 한 번에 코인 가격은 무너질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코인 가격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여기서 사케사 3천을 만든다고 했죠. 쓰리봉, 큰 하늘을 세 개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하늘을 세 번 봅니다. 하늘을 세 번 봤다. 하늘을 세 번 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이것이 큰 산이 완성된다고 했습니다. 산. 그래서 이것이 위험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린다고 했죠. 제 방송은 확인하고 하는 여러분들한테 다른 모든 유튜버들 왜 마찬가지죠. 뭐 3%뭐 네? 지금 뭐 연불리 이런 분들 그 사람들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사실 능력이 안 되잖아요. 존리 이런 사람들은 현실만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무슨 방송이라고 했습니까? 미리 얘기한다고 했죠. 미리. 그래서 미래를 보는 방송이라고 해서 3,500만 원, 3,300만 원 이 바닥에 대해서는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 내려가는 과정 속에. 그러니까 7월달 찾고 있어요. 어떤 분들이 7월달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 이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7월달은 어떻습니까? 미리 3,300만 원, 3,500만 원, 3,300만 원 이미 온 가격이죠. 오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가기 전에 얘기를 해야지. 네, 그래서 이 코인 가격에 대해서는 미리 경로 이 1번 그리고 반등하는 이 경로, 그다음에 무너지는 경로, 다시 3,500만 원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이게 네, 여기서는 시세가 의미 없다고 했습니다. 이 0까지 가는 시간들은 시간도 의미가 없고 그다음에 반등하는 것도 의미가 없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부터는 3,500에서 다시 3,500만 원을 회복하든 아니면 3,000만 원 넘어가든 다시 2,000만 원을 깨지든 이건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시세가 가지는 의미는 없다. 왜 없습니까? 시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겁니다. 시간이. 그래서 저는 2월 달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책꼭지를 찍고 나서 3월 달이죠. 책꼭지를 찍고 나서 했던 얘기가 마찬가지다. 이거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게임이다. 그리고 지금 9월 달 이후부터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책꼭지를 데려가는 과정 속에 뭐라고 했죠? 이거는 털어야 된다고 했죠. 올라갈 때마다. 그리고 이것은 네, 앞으로 남은 시간이 4년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거 4년.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미리. 다 이루어지고 나서 방송하면 그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절대로 물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코인이란 거는 뭡니까? 가상이죠, 가상. 가짜란 말입니다. 가짜. 이게 가상이라는 거는 가짜야. 실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금이 있습니다. 현금은 뭡니까? 네, 현금은 진짜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진짜 돈을 갖고 왜 가짜 돈을 삽니까? 이거 자체가 뭡니까? 이거 자체가 모순이 되는 거죠. 모순된 행동이란 겁니다. 모순된 행동. 아니 진짜 돈을 갖고 왜 가짜 돈을 사냐 이거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 투자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시세는 그 시세가 가기 전에 미리 다 말씀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됩니다. 왜 찾지도 않고 7월달 지나가지고 영상이 없다 그러고 기가 차고 환장할 일입니다, 진짜. 네. 그리고 주식 차트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주식에 대해서는 다 말씀 다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 방송 중에는 없어지는 게 있습니다. 이 없어지는 지금 뭐 없어지는 거는 지금 저작권 때문에 없어집니다. 제 방송 중에 저는 이제 그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 방송하는 시간이 만드는 시간이 한 20분에서 30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대본도 만들지 않고 편집도 안 합니다. 네. 그날 시간 있을 때만 잠깐 이제 컴퓨터 대고 켜고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가 사용하는 우리가 뭐 사진이라든가 중요한 걸 모자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이런 거는 전부 다 제가 네이버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저작권 때문에 제 방송이 이제 저작권에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신고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영상들이 많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미리 고지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고 그리고 이 책 저점을 찍은 날은 언제입니까? 예.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대 때 제일 저점을 찍은 날 이날이죠. 이날 말려드렸죠. 이날. 네, 그래서 다 말씀드렸고 다 얘기해 보니까 집하고 아니 뭐 아파트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다. 네, 여기서는 화폐 가치가 몰라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저점이고 그리고 이 책꼭지를 찍은 날 이날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제발 좀 날짜랑 비교해서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여기서는 조정 파동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조정. 그리고 이 조정 중에서도 무엇입니까? 이 세 번의 꼭지 사케다 삼천이죠. 네, 이 사케다 삼천을 뚫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이게 뚫게 되면은 시세가 급등한다고 그랬습니다. 시세가 급등, 단기간에 급등한다고 그랬죠. 네. 그리고 이 책꼭지를 찍은 날이 있어요. 삼성전자 꼭지를 찍은 날. 이거 다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 책꼭지라고. 이거 3일 동안 방송했습니다. 3일 동안. 3일 동안 방송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식 계좌 없애라고 했잖아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조정받는다고 했죠. 여기까지 조정받고 이 다음에 올라갈 때는 무엇이라고 했죠? 이거 정고점을 여기 이날 1월 17일입니까? 이날을 뚫고 올라간다고 했죠. 뚫고 올라갔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무너진다고 했죠. 그리고 이거 작년 1월달에 달렸습니다. 1월달 작년 1월달에 뭐라고 했습니까? 정고점을 한 번 더 벗긴 다음에 뭐라고 했죠? 2,600포인트 깬다고 했죠. 2,600포인트 깨어 내려간다고. 이때 모든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5,000포인트 노래 불렀습니다. 5,000포인트, 4,000포인트. 상프로 방송 그래서 제가 보지 마라 그런 겁니다. 연불이나 이러면 존이나 이런 사람들 얘기 듣지 마라 그랬어요. 주식 방송 다 끄라고 그랬습니다. 주식 계좌 다 없애라고.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면 되는데 또 이런 얘기를 자꾸 모함을 자꾸 하니까 제가 기가 빠집니다. 네, 그리고 여기도 말씀드렸죠. 지금 기간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대등수치에 의한 기간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올해 9월입니다. 올해 9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올해 9월 이후에 저점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간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금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죠. 네, 금리가 올라가니까 다 주춤거립니다. 그런데 이 금리가 올라가는 것도 어떻습니까? 물가 때문이죠. 지금이 경제가 좋아서 물리가 올라가는 경제가 과열이 됐기 때문에 사실 금리가 올리는 겁니다. 경제가 너무 좋아서 너무 과열이 되다 보니까 자 그런 것들이 한 번에 빵 터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공황으로 가기 때문에 금리로서 조절을 합니다. 그러면은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무엇이죠? 이것은 경제가 감당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경제가 감내를 할 수 있어요. 무슨 감내를 할 수 있습니까? 금리를 올리는 것을 감내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금리를 올리는 것을 감당이 안 된 겁니다. 왜?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와중에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금리를 올리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하나의 방편인 겁니다. 물가를 잡는 가장 좋은 쉬운 방법이 뭡니까? 물가를 잡는 쉬운 방법, 그게 금리는 거죠. 금리를 올리는 거죠. 근데 지금의 금융당국은 가장 쉬운 것만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물가가 올라가는 이유가 공급망 때문입니다. 공급망이라는 이유 때문인지 공급망을 해소하면 되는데 우리가 미국이라든가 지금 FRB, FOMC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한은도 마찬가지다. 제일 쉬운 것만 선택하는 거예요. 금리 올려서 물가를 잡는 방법. 그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는 더 어떻게 됩니까? 악순환에 악순환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금리를 올리는 것은 한정이 돼 있다. 이거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전에. 그래서 미국은 2%가 마지노선입니다. 2%. 한국은 2.5%가 마지노선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한국이 2.5% 미국이 금리를 2% 넘게 올렸다. 만약 3%까지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금리를. 그러면은 우리나라 주가 지수 1600포인트 깨집니다. 2000포인트 깨지는 것이 아니고 1600포인트가 깨져요. 왜 그렇습니까? 경제가 감당이 안 되는데, 금리를 올라가는 것은 경제가는 감당이 안 되는데 금리를 올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노선을 2.2%, 2.5%가 됐고, 2%가 만약 미국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이것은 오버슈팅입니다. 경제 다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금리가 4%가 됐다. 이거는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스태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디플레이션이 나옵니다. 디플레이션. 네, 부동산까지 폭락해 버립니다. 이렇게까지는 안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다 알려드렸습니다. 시간 다 알려드렸죠. 시세 다 알려드렸죠. 날짜 다 알려드렸죠. 도대체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여러분들이 의심을 안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리고 부동산 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경로 어떻게 되는지도 다 말씀드렸고, 시간까지 다 말씀드렸고, 하다못해 지금은 막 압구정 현대까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시세가 어떻게 되는데 20억 초반에 사라고. 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주가는 어떻습니까? 왜 9월 이후에 지금 어제 방송에서는 제가 그랬어요. 네, 이제 물가는 이제 고점을 찍었다. 네, 그런데 물가가 고점을 찍었다는 것은 하나의 지진이라고 했죠. 지진. 여러분들이 큰 지진이 하나 발생했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뭡니까? 여진이에요. 한번 트라우마가 생긴 겁니다. 지진이 발생하면은 뭐 옆에 사람들 막 난리 나죠. 집도 무너지고 사람들 죽고 이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생기는데 조금만 또 여진이 퍼지게 되면 사람들이 공포에 빠진다는 겁니다. 지금 물가는 최고치를 만약에 찍었다 하더라도 이 여진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 지수는 어떻게 된다니까? 시간이 벌어야 된다. 시간을 벌어야 되는 거죠. 시간. 그래서 저점은 9월달 이후에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지금의 저점을 만드는 거는 지금의 또 급등락이 펼쳐질 수가 있어요. 네, 얼마든지 네, 그럴 수가 있죠. 지금 하루 전날 제가 방송을 하는데, 자, 그것들은 사실 의미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대중에 있는 사람들이 환호성을 칠 때는 뭐 4,000포인트 간다, 5,000포인트 간다, 뭐 이런 사람들 3% 방송 나와서 떠드는 사람이 그렇게 환호성 칠 때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런 구간이 제가 굉장히 위험하다 그랬죠. 이 구간, 특히 두 번째 고점을 만들 때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랬죠. 두 번째 고점. 이 시기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고, 이 시기에서는 2600포인트를 깨고 나가는 거를 무조건 염두에 두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빠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네, 절망, 공포, 희망이 없어. 그럴 때는 절호의 찬스가 다가온다는 겁니다. 최소 6개월에서 1년 사이에는 여러분들이 큰 기회가 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절망을 하기 때문에 팔 사람들이 다 팔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닥을 칠 때는 어떻습니까? 항상 이 바닥을 칠 때 어떻게 돼요? 신용 다 깨집니다. 여기서. 네, 다 깨져버리고 주식 투자한 사람들은 다시는 주식 투자 안 한다고 다짐을 합니다. 이때가 바닥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이런 경로들을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또 언급 안 하겠습니다. 또 나와서 이상한 소리 합니다. 그런 얘기 한 적 어딨냐? 증거대라. 그 영상 어딨냐? 저도 영상 못 찾겠어요. 너무 많아서. 네,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세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뭐 다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네, 금리를 아까 말씀드렸죠. 금리를 올라가는 시기가 있었죠. 이게 언제부터입니까? 2004년부터죠. 2004년부터 우리나라와 지금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를 나오기 전에 2004년이죠. 그 다음에 2007년까지입니까? 8년까지 금리를 올려버렸죠. 근데 왜 금리를 올렸습니까? 경기가 너무 좋으니까. 올려도 감당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금리를 올리는 폭을 감당을 할 수 있습니다. 금리를 올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고 했죠? 금리는 반드시 어떻게 침체를 가져옵니다. 경기 침체. 금리를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금리를 내리면 어떻게 돼요? 네, 유동성이 늘어나죠. 자산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 잘 보시게 되고, 지금은 경기가 침체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좋지 않죠. 이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는 것은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물가가, 이 부분들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물가도 이제 거의 최고치를 찍었다고 그랬는데, 네, 이 전 세계 최초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물가가 최고치 찍었어. 이제 꼭지가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주가가 바로 폭등합니까? 네, 바로 뭐 대세 상승이 열어집니까? 아니죠. 물가와 사실은 주가 지수라는 거는 이거는 연결고리가 없다는 겁니다. 전혀 연결고리가 없어요. 무엇에 주가는 반응을 합니까? 유동성에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유동성.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가가 꼭지를 쳤다 이 부분을 생각하지 마시고 유동성이 언제 들어오는가 이 부분을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이 부분. 그럼 유동성이 지금 물가를 꼭지 쳤다고 지금 다시 유동성을 풀고 예? 화폐 막 찍어내고 공장에서 24시간 풀로 돌려서 화폐 찍어내고 금리를 내리고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왜? 여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9월달 이후에 주가에 저점을 만든다는 겁니다. 지금 물가가 고점을 찍든 다음 달에 꼭지를 찍든 이전에 아마 찍었든 그거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미 물가지수 CPI는 이번 달에 저번 달에 꼭지를 찍었으니까 이번 달에 이제는 저번 달에 꼭지를 쳤으면 이번 달은 꼭지 아닐 수도 있죠. 다음 달에 꼭지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꼭지 부근이란 것이고 실질적으로 유동성이 들어오는 것은 다른 별개의 사항이라는 겁니다. 별개의 사안.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와 물가는 의미가 없다는 거고 그러면 과연 여러분들이 볼 때 금리를 내릴 수가 있다. 금리를 내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죠. 침체죠. 리셉션이죠. 금리를 이렇게 계속 올리다 보니까 2%까지 올리다 보니까 이제는 침체에 대해서 걱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 상황이 더 악화되면 어떻게 되겠죠? 만약 2% 미국이 2%가 아니고 3%까지 올렸다. 4%까지 올리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것이 침체가 악화된다는 겁니다. 이 침체가 악화되게 되면은 무엇이 나타나죠? 디플레이션입니다. 디플레이션은 뭡니까? 모든 것이 다 사망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죽어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내립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전부 다 내려갑니다. 네, 경제가 완전히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디플레이션입니다. 디플레. 그래서 이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를 무한대로 올릴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전문가들 이런 얘기합니다. 연말에 4% 금리 올린대. 미국, 한국. 이게 가능합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은 저는 1600포인트 깨집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만들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여러분들이 항상 얘기해야 되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엇입니까? 경로라고 했죠. 경로. 이런 경로들은 무엇에 바탕을 둡니까?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간이죠. 시간을 바라고 했습니다. 시간. 여러분들 호가창을 보지 말고 시간을 보라는 겁니다. 시간이 채워져야지 다음에 무엇이 됩니까? 이 배가 유턴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배가 유턴을 하는 거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토바이라든가 자동차는 유턴 금방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항공모함을 타고 있어요. 유턴이 금방 됩니까? 그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유턴하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가라든가 주식시장이라든가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큰 배입니다. 항공모함이에요. 그게 하루아침에 한두 달 만에 이게 턴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빙글빙글 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이렇게 유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항상 무엇이 존재하느냐? 시간이 존재한다. 그래서 투자는 시간을 재는 것입니다. 호가를 재고 호가를 쳐다보고 있고 꼭지가 어딘지 저점이 어딘지 그것은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측정이 되었을 때 시간을 알고 있었을 때 이 꼭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제발 엉뚱한 소리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네, 없는 소리 짓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사람들이 패닉에 빠졌을 때 그것은 기회로 받아들이고 사람들이 환호성을 칠 때는 위험 신호라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들 말 절대로 들으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